우선은 이제 리스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눈에 띄는 리스크들, 주요 이벤트들 한번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리스크라고 한다면 단연 환율을 꼽을 수가 그쵸? 있겠죠. 앞서서 이제 은혜로운 섹터에서 네. 올해 한 해 시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놀랬던 게 뭐냐면 올 한 해 중국 증시마저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국내 증시 하락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쇼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있어서 이제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고 리스크의 최절정에서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는 것은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환율의 상황 왜 올 한 해 가장 큰 리스크로 주요하게 작동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 초 환율은 1,300원대에서 출발했어요. 네. 종가는 1,470원대이기 때문에 한 12% 정도 상승을 했죠. 네. 그런데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를 평가해 보게 되면 올 초 100에서 출발해서 지금 107.5기 때문에 한 7, 8% 정도 상승을 올랐네요. 했습니다. 네. 달러 대비해서 원 달러의 환율이 12%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불안감이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여기에 가중되었다라는 점을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앞서 은혜로운 섹터에서 설명을 해줬지만 올해 지수의 출발점은 2,600 중반에서 출발했고요. 네. 7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2,900을 육박하는 지수의 흐름이 보여졌거든요. 8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엔캐리. 엔캐리가 자금 있었죠. 이탈.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엔캐리 자금 이탈 또한 환율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계엄이 있었. 미대선이 계엄전이었죠. 있었죠. 미대선이었습니다. 미대선 네. 또한 달러 강세 고금리를 네. 유발시키는 환율에 작동하는 흐름에서 요인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국내 정치적 이슈가 리스크가 있었죠. 있었죠.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환율의 상승을 네.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올 한 해 상고 하저가 나타났던 주요한 원인은 환율 변화에 대한 흐름으로서 국내 증시 하락이 작동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큰 리스크 중에서 환율 리스크 가장 네. 무게를 두고 계시잖아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 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환율의 수준에 관한 이야기가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혹시나 이제 실적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감이 좀 있거든요. 은혜로운 섹터에서 연봉을 말씀해주면서 내년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작동시켰습니다. 네. 그럼 저 환율을 통해서 네. 그나마 좀 최근에 불안정한 환율 상황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만 갈 것 같죠? 네. 아닙니다. 환율은 길게 보면 일정 박스 내에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을 진행하는 게 환율 시장에서의 흐름들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1,600원까지 했던 환율이 다시 1,100원대, 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1,400원 그리고 최근에 1,500원 육박하는 환율의 상황이 나타났지만 환율은 넓게 보면 일정 수준에서의 환율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제자리 수준에서의 환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제자리 수준에서의 환율이 어느 정도이냐? 네. 20년 내 평균 환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환율 가격이 올라갔던 상황을 제외하고 평균 측면에서의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입니다. 이게 20년 내에서 평균적으로 움직였던 평균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황은 다시 회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어느 수준까지의 환율 상황을 작동시킨 이후에 회귀할지 이 부분은 이제 경기 동향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영향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환율의 지금 수준에서의 흐름은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박스 상단 가격을 지나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1,800원, 1,900원, 2,000원은 이런 뻗어나가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닌 거고요. 고점을 터치해 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있다. 왜? 앞서 말씀드렸죠. 국내 원달러 환율만이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달러와 연계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상황이 최근 107.5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하게 고점을 태핑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국내 원달러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 일부 상승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와 연계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고점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환율 쪽을 체크를 해봤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정치 리스크.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탄핵 전국 때는 오히려 지수가 올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 201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상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11월에 있었고요. 그때도 탄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수 상황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연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대선 이후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다만 국내 증시는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는 시점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어요. 12월 중순 이후에 주가는 동조화 현상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뒤늦게 출발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죠. 이때 2,5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환율 상황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의 환율은 1,140원 수준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됐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같이 미국 우월주의,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표방하면서 1,140원에서 1,210원까지 급등했던 환율이 이후에 다시 해가 바뀌면서 1,000원 수준까지 하락하는 기간차를 뒀긴 하지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의 상황이 아주 흡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다만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2016년도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8%였고요.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성장률이 3.2% 수준에서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적 측면에서의 흐름들도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 1.7%였습니다. 올해 마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2.4% 수준에서의 성장률을 예측하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1%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지수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수반이 되어야지만 주시장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기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단원에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글로벌리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내년도 화두는 경기 회복과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소비 중심의 성장률이 최근까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경제를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소비 중심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흐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투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내년 시장에서의 화두는 경기 회복, 성장. 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관련한 종목들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 가능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면은 우리가 또 우리 지수의 하락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이탈 쪽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지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환율입니다. 환율 봐야 된다, 같이. 해외 자금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 이익지와 성장률을 판단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뭐 1,480원, 70원 전후로 해서 흐름이 꺾인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내일부터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머물러 있거나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이 감지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겠죠.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선택지의 판단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지금 고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일부 측면에서의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뻗어나가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에 대한 뭐 대규모 매도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내년에도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도가 올해와 같은 매도가 진행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